제 유튜브 채널에서요. 벡터 캘큘러스 and 일렉트로매그네티즘 with 오픈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135번 행잉 체인, 클래스 유닛, 정력학, 동력학 책, 태그드 타입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를 누르면 약 84MB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속에 PDF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동안 구글에서요.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위키피디아에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라 그래갖고 이 문서가 있는데요. 이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는 게오르 프로베니우스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르장더 폴리나미얼, 베셀 펑션, 기타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사용하면 웬만한 미분 방정식은 다 풀어냅니다. 이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는데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36으로 수정하고요. 제가 이 폴더에다가 새로운 PDF를 끌어다 넣습니다. 이 PDF는 제가 만든 PDF인데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제가 1990년 8월 말에 그 다음에 1991년 3월에 복학하기 전에 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총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설명하고요. 이걸 해결할 때 필요한 공식을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분은 제가 다른 책에서 참조해서 가져온 거고요. 또 상당한 부분은 제가 새로 유도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시리즈 솔루션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래갖고 여기서부터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파워 시리즈를 적용해서 풀어보는데요. 제가 이거 만들 때 베이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대해갖고 1990년 말부터 C++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보면 베이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답이 일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베이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랑 푸어리어 시리즈를 결합하면 웬만한 미분 방정식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 PDF를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다시 작성하라 그러면 다시 작성 못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베이직으로 계산해서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쓰면 웬만한 미분 방정식은 다 풀어냅니다. 이 제일 아래로 가보면요. 이게 35페이지가 있고 여기 36페이지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면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군요. 제가 이거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복학을 기다리는 동안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닫고요. 아까 다운로드한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63번 폴더에서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다이내믹스 14th 에디션 이 PDF를 엽니다.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다이내믹스 14th 에디션이고요. RC 히벨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problem.cpp도 열고요. 이 문서를 나란히 나타내겠습니다. 이 책에서 여기 서문이 나오고 여기 자동차 예제가 있고요. 여기서 example 12-2를 풀어봅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요. 작은 투사체를 세로로 아래 방향으로 유체 속으로 초기 속도 60m/s 초당 60m 속도로 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투사체 총알 같은 거겠죠.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 물 같은데 물에다가 또는 바다에다가 총알을 이렇게 빵 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빵 쐈을 때 초기 속도가 60m/s, 초당 60m 운동하는 물체이고요. Due to drag resistance of the fluid, the projectile experiences a deceleration of a. 보면 속도의 3승에 비례합니다.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여기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도가 감속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V, 속도는 단위가 m/s이고 determine the projectile's velocity and the position 4 seconds after it is fired. 이 작은 물체,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를 fire, 쏜 후에 4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이런 식을 보고 푸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m/s, 그러니까 초당 60m 운동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예를 들면 이거를 시속으로 변환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위 환산해서 변환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감속이요, 감속도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거 다른 책에서 보면 속도의 제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세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 공기 속이 아니고 물 속에다가 총알을 쏘면 속도의 세제곱 되는가 봐요. 이런 거는 실험식이거든요. 유도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대부분 실험식이에요. 실험해서 값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60m/s는 어느 정도 되는가? 계산을 해봐도 되고요. 요즘 저는 챗 GPT를 많이 이용합니다. 챗 GPT에서 What the speed? 우리 속도가 60m/s잖아요. 60m/s. 여기다 is를 넣겠습니다. What is the speed? 60m/s equivalent to the speed in km/h. 뭐 대충 콩글리시를 넣어 봅니다. 그랬더니 60m/s를 km/h로 변환하면 3.6을 곱하면 된다 그러네요. 약 시속 216km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m/s는 3.6km/h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60m/s라는 것은 약 시속 2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면 이거를 머리에서 감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rag resistance of the fluid가 프로젝타일의 속도의 세제곱이라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질문해 보세요. What is the drag force over bullet in the air?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총알의 항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항력은 공기 밀도의 2분의 1에다가 속도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드래그 코피션트를 곱해주고 단면적을 곱해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속도의 제곱으로 비례하는 거잖아요. 또 한번요. What is the drag force over meteor falling into the atmosphere?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떨어지는 운석의 항력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봤더니 똑같은 식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기 밀도의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드래그 코피션트, 그리고 단면적. 이런 거는 다 실험으로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런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보면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단 말입니다. 감속도와 항력이. 여기 보면 물속에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What is the drag force over bullet in the water? 그러니까 물속에서 총알의 항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데요. 좀 기다리게 만드네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물속에서 총알의
작용하는 항력은 주로 총알의 모양이나 크기, 속도, 물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드래그 포스는 항력은 드래그 방정식, 항력 방정식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식인가 봅니다. 이게 항력을 나타내는 식인가 봅니다. 이 식에 보면 이 단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단면적이 클수록 항력이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드래그 코피션트, 그러니까 그 물체, 총알 같으면 총알의 표면, 상태, 뭐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총알의 속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물, 매질, 물의 밀도에 비례하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이게 항력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은 답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어요. 이 챗 GPT가. 근데 이게 맞나봐요. 대부분 이렇게 식을 보면 속도의 제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의 1.5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대학을 1995년도에 졸업했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오늘 처음 이 동력학 문제를 풀어봅니다.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해 갖고 문제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 않더라고요. 문제 풀기 전에도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문제 풀고 나서도 문제를 또 분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solve example 12-2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다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에 이제 뉴턴 방정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 가속도가 상수가 아닙니다. 상수가 아니라서요. V는 AT 이렇게 바로 못 쓰고요. 이 V를 왼쪽으로 넘기고요. 양변에 DT로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왼쪽은 속도에 대한 식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에 대한 식입니다. 이걸 컴퓨터로 어떻게 푸느냐고요. 왼쪽 식은 속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오른쪽 식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갖고 이 적분 결과를 속도에 대한 식으로 또 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요.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방법 있나요? 당연히 있죠. C++ 20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컴퓨터로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왼쪽 식에서 적분하려면 요 P적분 함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으로 인티그란드 P적분 함수를 만드는데요. 당근 람다로 들어가고 std floating point t 타입을 정의하고요. t의 b 이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되고요. return을 하는데 1.0분의 지금 이 식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0 곱하기 v의 세제곱 마이너스 0.04 곱하기 v의 세제곱. 그래서 이게 P적분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제 P적분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적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적분하죠? 이렇게 적분합니다. auto integrate 다시 한번요. 람다를 쓰고 이 P적분 함수를 캡처하고요. std floating point t tv 속도를 받는 거고요. curly brace를 열고 세미콜론 하고 이거를 적분합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게요. v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v가 0으로 가면 이 적분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return을 하는데요. cna integral 이렇게 하고요.
함수 이름이 upper reg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라미터를 잘 봐야 합니다. f가요 함수입니다. 적분할 함수. 적분할 함수는 이 인티그란드가 우리가 적분할 함수이고요. 이 인티그란드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ower asymptote, 그러니까 아래 점근선이라는 뜻입니다. v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아래 점근선으로 놓는데요. 그래서 v를 놓고 upper 상한, 적분의 상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한은 60이고 그러니까 초기 속도고요. 상한이 v인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lower asymptote가 하한이고요. upper가 상한인데 제가 이걸 거꾸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ratio가 있는데요. 이 ratio는 디폴트 값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걸 디자인할 때 하한은 항상 상한보다 작도록 가정하고 이 식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면요. 초기 속도가 60이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가속도가요 0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서 보면 가속도가 0보다 작기 때문에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 속도 60이요. 낮은 속도 V보다 더 큰 값이에요. 이거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적분 바운더리, 그러니까 적분 경계를 이렇게 서로 바꾸게 되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 P적분 함수에다가 플러스로 바꿔줘야 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도 되는데요. 그냥 귀찮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여기에 하한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이게 V가 나중 속도가 초기 속도보다 처음 속도보다 더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왼쪽 식을 다 계산을 했고요. 오른쪽 식은 t니까 이건 그냥 t로 나옵니다. 바로 t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 식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t를 넣어갖고 v식으로 풀어내냐고요. 에이, 그 컴퓨터를 못 풀어내요. 그거 풀어내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auto make equation이라는 람다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integrate 이거를 capture 하고요. std floating point t의 t 시간을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줄바꿈 하고요. 여기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요, 시간을 파라미터로 봤는데 이 식을 풀려면요, 이 식을 v에 대한 식으로 풀려면 t를요 왼쪽으로 넘깁니다. 왼쪽으로 넘겨서 이 식을 풀면요, t를 왼편으로 넘겨서 이 식을 풀면 v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속도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return을 하는데 다 캡처 하고요. std floating point v 속도고요. v 람다 속에서 람다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return을 하는데 이 적분을 부릅니다. 이 적분을 여기서 캡처했고요. 적분을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 적분이요, 속도에 대한 적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속도에 대한 적분, 즉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인티그란드에다가요 v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t를요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t가 됩니다.
이 t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make equation에서 결정되고요. 이 속에서 t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지점에서 t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서 이거를 풉니다. 이거를 풀어버리는데요. 이거를 풀면 속도 v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는데요. 오토 v는 이렇게요. CNA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t를 여기서 제 마우스 컷을 보세요. t를 왼쪽으로 넘겨서 이거를 0으로 놓고 풀어버리면 v가 값으로 나옵니다. 방정식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 뉴턴 메서드를 사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make equation을 호출하는데요. 호출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보면요. 문제에서 보면 4초 후에 그러니까 총알이 발사된 후에 after it is fired 4초 후에 속도와 위치를 계산하라 그건데요. 우리는 일단 속도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4초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초를 빵 때리면요. 제가 여기다 4초를 빵 때렸습니다. make equation에 4초를 빵 때리면 4.0이 이 t가 됩니다. 이 t가 1위로 들어갔어요. 이 t가 됩니다. 그래서 4.0이 make equation 이 t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캡처돼서 여기에 t가 들어가서 이게 v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초기 값으로 아무 값이나 줍니다. 그냥 0.1로 하겠습니다. 0.1로 해도 되고 뭐 0.2로 해도 되고 이 초기 값은 적당한 값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SED Cout V 시간이요. 시간이 4.0입니다. 4.0인 거요. 아니면 여기다가 오토 T는 4.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T를 보내고 여기다가 T를 보내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출력해 보면 V 값이 나옵니다. STD and 이렇게 해서 V의 값을 풀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해보는데요. 아무 컴파일러나 꺼내도 됩니다. CD 136 problems고요. 여기서 이 파일 이름이 problem.cpp입니다. 그래서 clang sdd c++20 problem.cpp ltb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합니다. cls c를 딱 때렸더니요. 값이 0.558 이게 미터 퍼 세크겠죠. 그죠? 60m가 60m per 미터 퍼 세크 처음에 초기에 이게 200km per second라 그랬잖아요. 약 200km 된다 그랬죠. 그죠? 60m per second로 샀는데 4초 후에 0.5m로 속도가 팍 떨어진대요. 그죠? 왜냐하면 속도의 세제곱에 이 항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답지랑 비교해 보는데요. 여기에 이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0.559 우리가 계산한 답은요. 이걸 제가 좀 작게 만들고요. 비교해 보면 0.55893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 식에서 이 t 값 4.0을 넣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auto answer라고 하고요. 하고 이 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 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auto t 하고요. return을 하는데 1.0분의 60.0 곱하기 60.0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한 거고요. 더하기
0.8 곱하기 t 이렇게 해서 요 식이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요 전체가요. 전체가 루트 속에 들어가야 하고요. SED, SQRT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요. 이게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 이게 분모로 들어가면 올바른 식이 됩니다. 이게 이 식이고요. 이걸로 계산한 거랑. 그래서 n수랑 비교해 봅니다. 우리 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올바르게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에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제 answer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answer를 출력해 보면요. 우리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요.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를 보내줘야죠. 그래서 t 값을 넣어서 계산한 거고요.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t 이렇게 해서 값을 한번 제대로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이제 제대로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CLSC 해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사용해서 문제 푼 거랑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랑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